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제4주차 1교시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교재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단원에 가서 4번에 대인적 강제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물적 강제 처분이 있고요. 오늘은 대인적 강제 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4절 대인적 강제 처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 구속 제도에는 체포와 구속이 있다. 체포는 피의자에 대한 단기간의 신병 확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의 체포가 있다. 한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구금하는 제도인 구속은 반드시 법관이 사전에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만 가능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신체 구속 제도는 이제 체포하고 구속이 있습니다. 체포는 이제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겁니다. 구속은 뒤에 나와 있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구금하는 제도인 구속은 반드시 사전에 발부한 법관이 발부한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그 외에는 구속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체포는 단기간에 어떤 신병 확보를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체포에는 범인을 이제 체포한다. 자, 살인범이라든지 강도범이라든지 절도범이라든지 이런 범인들을 체포할 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은 반드시 체포영장은요, 법원 판사가 발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다가 판사에게다가 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관은 어떻게 하느냐?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법원에다가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법경찰관, 즉 경찰 공무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합니다.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검사가 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단독으로 바로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를 거쳐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인의 체포, 강도범이나 절도범이나 살인범이 있으면은 그러한 범인들을 체포하는데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범인을 체포해야겠죠. 체포할 때 체포하는 방법이 영장에 의한 체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법원 판사에게 그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영장을 없이 체포하는 경우도 있죠. 긴급체포입니다. 긴급체포.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의 체포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살인범이나 강도범이나, 강도범이 강도를 하고 도주를 해요. 도주를 하는데 그러면은
원칙은 체포하려고 하면은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검사가 다시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면은 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주하겠지요. 도주해서 체포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검거할 수 없어요. 체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제도가 있는 겁니다. 긴급체포제도.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있고요.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또 잠시 뒤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현행범인의 체포입니다. 현행범인 체포도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판사가 발부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살인범, 강도범이 강도를 하고 이제 막 그 현장에서 나오는데 경찰 공무원이 딱 체포를 하려고 하면은 영장이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도주를 하면 검거할 수 없겠죠. 체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 그렇게 경찰 공무원 다 체포할 수 있고 검사도 체포할 수 있고 일반인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반드시 현행범인이 아야 됩니다. 현행범이 아니면은 절대로 일반인은 체포할 수 없어요. 현행범이 아닌 범죄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체포할 수 있지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일반인은 절대적으로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범죄를 막 종료한 사람, 범인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아직 종료를 못했거나 종료를 막 하고 방금 범죄 종료한 범인, 이런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큰 1번에 가서 피의자의 체포, 작은 1번에 영장에 의한 체포. 자, 제가 말씀드렸죠. 피의자의 체포, 즉 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먼저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의 요건.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함. 예, 그렇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데 있어서 체포 요건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염려,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체포 요건이 되는 거예요. 체포 요건인데 이때는 영장에 의한 체포죠. 예. 다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다액 50만 원 이하. 이제 그 금액이 50만 원 이상은 체포할 수 있어요. 50만 원 이상은 체포할 수 있는데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미한 사건이라 해가지고 체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액 5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요. 뭐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 있죠. 주거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벌금을 납부하라고 하더라도 주거가 없기 때문에 벌금 납부하겠습니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피의자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이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여부에 불응한 경우에 하나에서 체포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대해서는 체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피의자가, 이 범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여부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하라고 요구를 해도 불응한 경우,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해당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예. 다음, 체포의 절차.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야 함.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장은 발부받을 때 청구권자가 검사입니다. 검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냐? 법원의 법관에게, 판사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 경찰 공무원이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은 바로 직통으로 법원의 법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가지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그 내용을 가지고 검사는 다시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 법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면 검사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직통 다이렉트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다가 직통으로 바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함. 예. 그래서 검사가 청구한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러나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하겠죠. 예.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음,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함.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모든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원 법관이 전부 다 모두를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그 범죄인이라도 그 사람의 기본권, 즉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은,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이 법관은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검사가 청구한 이 체포영장 내용을 보니까 법관이 보니까 이거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너무 인권 침해다,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체포영장 청구서에다가 법관이, 판사가 이유를 기재해야 돼요. 이유를. 뭐 때문에 발부하지 못한다, 뭐 때문에 발부하면 안 된다라고 그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판사가 서명 날인해가지고 청구한 검사에게 돌려주는 거죠. 예, 교부하는 겁니다. 다음,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함. 그렇죠? 예.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 검사가 이제 지휘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지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함. 예, 그렇습니다. 그 피의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이 역시도 검사의 지휘하에서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이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도관이 집행한다. 이때도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집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도소와 구치소 구별되나요?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1심 구속돼 가지고 1심 재판 받기 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1심 재판 받고 나는 억울하다 2심에다가 항소한 사람, 또는 2심에서 나는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해서 3심 대법원에다가 상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치소에다가 수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구치소라 하고요.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1심에서 완전히 확정됐든지 2심에서 확정됐든지 3심에서 확정됐든지 죄가 완전히 확정돼 가지고 완전히 끝난 사람들, 선고가 완전히 끝나서 이제 뭐 다음 2심, 3심, 어떤 사람은 1심에서 나는 2심 청구하지 않겠다, 항소하지 않겠다 하면 1심에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심에 갔다가 고등법원에 갔다가 나는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했다. 그러면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대법원 안 가겠다. 이러면 2심에서 이 사람은 그 형량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나는 최종 대법원까지 가겠다. 3심까지 가겠다 하면은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람이 있고 2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람이 있고 3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들, 징역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확정된 사람들을 수감하는 곳은 교도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전 제시의 원칙이라고 함. 예,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나 검사가 범인을 검거할 때, 체포할 때 체포영장을 가지고 범인을 체포할 때는 반드시 그 범인, 피의자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뭐 때문에 한 사유로 체포를 합니다라고 체포영장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를 가지고 사전 제시의 원칙이라고 한, 체포를 하기 전에 먼저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전 제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긴급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함. 이 내용은 뭐냐면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범인인데 범죄인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발부받아놓고 사무실에 그 체포영장을 사무실에 뒀어요. 두고 어디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범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은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체포영장은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체포영장을 갖고 오는 사이에 이 사람은 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할 수 없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체포영장 없이도 먼저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완료한 후에 그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 됩니다. 누구누구 씨는 뭐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됩니다. 다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범죄인을 체포하는 경우 있겠죠. 범죄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사실의 요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체포한다, 요 피사실의 요지, 또 체포의 이유,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체포한다, 그 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경찰이, 검찰이, 검사가 체포하는데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피의자로부터 피의자가 변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되고 또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 공무원이 됐을 때 범인을 체포한다. 범인을 체포하면은 반드시 피사실의 요지도 체포를 하면서 피사실의 요지도 알려줘야 되고 체포의 이유도 알려줘야 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변명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다음 페이지. 체포 후의 조치.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했어요. 즉 범인을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해가지고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48시간 내에 석방을 해야 돼요. 48시간 내에 석방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석방해야 됩니다. 사법경찰관도 그렇고요. 석방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8시간.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들은 피의자를 체포해가지고 구속하고자 할 때는 48시간 이거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족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요하지 않음. 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리나 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관에게 청구하는데
이때는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48시간 이내에.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뭐 50시간 만에 발부되든지 60시간에 발부되든지 70시간 만에 발부되든지 이건 관계없어요. 구속영장 청구만 48시간 이전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 됐을 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48시간이 넘어서 청구하면요 큰일 납니다. 48시간이 되면요 석방해야 돼요. 석방하지 않고 데리고 그 피의자를 계속 구속해가지고 있으면요 불법 체포 감금죄로 경찰 공무원이 처벌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 됐을 때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음 이 긴급 체포.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살펴봤죠? 영장에 의한 체포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는 겁니다. 체포영장, 체포영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긴급체포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겁니다. 긴급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법경찰관리나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면 피의자 범인은 도주하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긴급 체포를 하는 겁니다. 긴급하게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해가지고 나중에 그 긴급 체포소하고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 체포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긴급한 경우입니다. 범죄를 막 저지르고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법경찰관리나 검사가 이 사람을 앞에 딱 만난 거예요. 영장 청구할 시간이 없어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여기에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경찰관리나 검사를 말합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긴급한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긴급체포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야 함. 예, 그렇습니다. 긴급체포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자가 범죄 행위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징역 1년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는 긴급 체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사형,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을 법원에다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런 거 받겠다. 그 다음 최소한도로 장기 3년 이상은 징역이나 금고를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긴급 체포를 하는 겁니다. 또 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죄를 범하였다가 하더라도 도망 안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긴급 체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도망할 염려가 있어요.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하는 겁니다. 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빨리 발부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범죄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 체포 중에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됨.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서 긴급 체포 경찰관이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해가지고 긴급 체포 중에 취득한 증거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긴급 체포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 체포의 절차. 내용에 가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긴급 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 이런 사람들은 피의자, 즉 범죄자에게 긴급 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알리고 당신은 뭐 때문에 우리 경찰이 긴급 체포한다. 이렇게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함에 있어서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앞에서 우리가 했죠. 앞에서 뭐 했습니까?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때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피의자에게, 범죄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범인도 자기가 하고 싶은 변명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찰관 당신이 나를 범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범죄인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현장에 있었을 뿐이지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네. 다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긴급 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해야 돼요. 뭐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산 사유로 긴급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 긴급 체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긴급 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긴급 체포서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긴급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범죄 사실, 이 사람이 절도만 절도, 강도만 강도에 대해서 쭉 어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강도를 했다. 범죄 사실의 요지를 쓰고 긴급 체포 사유, 뭐 때문에 긴급 체포했다라고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에게 긴급 체포의 적법성을 사후 심사하게 함으로써 긴급 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범죄인을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하고 난 다음에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검사님,
사법경찰관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검사님 이러이러한 사유로 A라는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가지고 검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만든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긴급 체포를 사법경찰 공무원이 남용할 수 있겠지요. 조그만 범죄자에 대해서도 막 긴급 체포해버리고 이러면은 인권이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긴급 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긴급 체포 후의 조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그렇습니다. 긴급체포도 검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검사는 바로 법원의 법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어때요?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야 됩니다. 검사에게 청구하면 검사가 다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강도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서에 데려와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구속영장 청구해야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긴급체포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같이 첨부를 해야 나중에 법원 판사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으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는 다시 체포할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제가 말씀드렸죠.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수사기관에서는 긴급체포 후에 긴급체포를 했어요. 범인을 긴급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을 했는데 석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또 다른 죄도 있지 싶은데 다시 긴급체포해가지고 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인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절도했으면 절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긴급 체포했으면은 동일한 사유, 절도라는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다시 긴급 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긴급 체포했을 때는 절도인데 나중에 석방을 한 뒤에 이 사람이 강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긴급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범죄 사실입니다. 처음에 절도했는데 석방했어요. 석방해놓고 다시 그것을 긴급 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긴급 체포해가지고 석방했다가 다시 긴급 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는 다시 체포할 수 있어요. 다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A라는 사람이 절도를 했어요. 절도를 해가지고 사법경찰관리가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했어요.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석방을 했어요. 석방을 했는데 또 절도 사건 그 절도죄로는 다시 긴급 체포할 수 없어요. 사법경찰관리는. 그러나 판사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는 절도죄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도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는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 현행범인의 체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살펴봤지요? 제일 앞에 체포영장, 영장에 의한 체포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긴급체포를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현행범인 체포입니다. 현행범인 체포. 자, 현행범인의 체포는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범인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 현행범인으로 나누어진. 예. 그 다음 내용.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은 오탈자인데요. 법인이 아닙니다. 범인입니다. 범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장주의의 외배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현행범인은 범죄가 명백하고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예,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고 검사도 체포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체포할 수 있어요. 일반인 누구든지 현행범인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행범인은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는 중이거나 범죄를 막 종료한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영장주의 외외입니다. 원칙은 사람을 체포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장주의 외외입니다. 외외는 현행범 체포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은 범죄가 명백하고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며 범죄의 실행 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범죄의 실행 직후란 범죄의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하며 결과 발생의 여부를 묻지 않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현행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착수했어요. 실행 착수했어요. 내가 A가 갑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돈이 있나 없나 막 물건을 막 뒤집니다. 큰 안방에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열어보고 또 작은 방에도 열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현행범인입니다. 아주 범죄를 종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는 범죄를 막 종료한 직후, 그래서 이제 작은 방, 뭐 큰 방 이런 데 가서 전부 다 돈을 훔쳤어요.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호주머니 넣고 방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사람, 대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범죄 실행을 종료하고 막 나오는 직후입니다. 그런 경우는 현행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현행범인은 준현행범이란 고유 의미의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에요. 현행범인은 아니지만은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합니다. 현행범인은 아니지만은 현행범인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첫째, 범인으로 호창되어 범인으로 이제 호창돼 가지고 불려져 가지고 추적되고 이제 막 경찰이 막 따라가고 있으면 범인 도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준현행범입니다.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며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예. 작물은 다 아시죠? 절도된 작물, 쉽게 말하면 도둑질한 물건입니다. A라는 사람이요. B의 만년필을 훔쳤다. 그러면 그 만년필은 작물이 되는 겁니다. 작물. 이해되죠? 예. 그 다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정적이 있는 자. 예. 사람의 몸이나 의복, 옷에 정적이 있는 자. 정적은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증거에 흔적이 있는 사람은 준현행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함. 예. 누구임을 묻는 데 대해서 막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준현행범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 현행범인 체포 요건. 범죄의 명백성.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면 피의자가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예. 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특정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해야 돼요. 범인이 긴지 아닌지 아르송하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백해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음 체포의 필요성.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도 긴급 체포와 같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도 긴급 체포와 같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필요한지 적극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설. 판례는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 비례성의 원칙.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도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미사건에 대한 체포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죠? 즉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음. 앞에서 공부했죠. 긴급 체포인 경우에 다액 5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구류, 가로에 처하면은 이거는 긴급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로에 처하는 것은 긴급 체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로라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 범인이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얘는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이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원칙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가료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해당하지만은 그 사람의 범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요.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 현행범인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물론 일반인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사도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어요. 일반인도, 여러분들도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사인의 현행범 체포. 예. 자, 사인 일반인을 말합니다.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함. 예.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절도라든지 강도범을 했는 현행범인을 체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넘겨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예. 다음 수사기관의 현행범인 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범인 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알겠죠? 예. 현행범인 체포 후의 조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함. 그렇습니다. 긴급체포와 동일합니다. 긴급체포 시에도 그렇고 현행범 체포
체포 시도. 그런데요, 체포를 했으면 조사를 해보고 제가 있으면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없다 하면은 48시간 전에 석방해야 됩니다. 48시간 이상,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8시간 이상 체포하고 있으면은 불법 체포 감금죄로 경찰 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예. 예. 1교시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다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세요. 예, 대면 수업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